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954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2일 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2.8%의 상승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간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주 목표액이 149억 달러인데 7월 현재 지금 140억 달러 정도의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 되겠고 94%의 수주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도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카타르발 LNG선의 발주가 올 하반기에 좀 이어지게 되면서 초과 목표 수주액의 초과 달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로부터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1만 5천 TU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을 대규모로 수주할 전망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수주를 해온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했던 수주 금액 그 이상으로, 수주 목표액 이상으로 초과 수주 달성은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요소들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철강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서요. 이제 후판 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전반기에 후판 가격을 한번 올렸고 하반기에 이제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 인상이 우려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하락에 좀 이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하반기 또 가봐야 돼요. 협상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노조 파업이거든요. 노조 파업은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악재로 봐야죠. 이건 단기 악재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인데 이거는 이제 EU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전반기에 올렸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이 먼저 지금 주가를 좀 짓누르는 거고, 노조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 글쎄요, 노조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하는 건에 대해서도 합병 안 해도 지금 수주 잘 따내고 있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2월 달에 상승했었고 5월 달에 정점 찍고 조정이 필요했는데 그 조정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이슈들을 좀 끌어다가 조정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수급이죠.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이게 이제 가장 큰 주가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그런 요소들은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이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연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은 꾸준히 수주를 따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변한 게 없죠. 수주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 말 그대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 수급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지 어떠한 이 회사가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다거나 이런 요소가 크게 없죠. 크게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실적은 올해 그렇게 크게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뭐 2018년도 이때 수주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주가의 그동안의 하락에서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올 전반기 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상승을 할 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미래 실적. 지금 수주를 워낙에 많이 좀 따놓고 있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부진해서 주가를 떨어진다? 이것도 뭐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뒤, 3년 뒤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미리 좀 먼저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하방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미래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또 주가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지나간 과거에 뭐 실적 안 좋은 거, 수주 부진했던 거, 그게 뭐 지금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부진했잖아요. 이런 부진한 흐름 속에서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 한국조선해양의 방향성이 절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런 상승 기조는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위로는 한 15만 6천 원대에서 16만 원대 저항대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은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한 형태 속에서 하나의 이런 정점을 향해서 수렴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위로 15만 6천 원대, 16만 원대가 과거에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자리예요. 치열했던 자리고,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앞으로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이 부분의 매물대를 약화시켜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약해질 만큼 약해졌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돌파나 이런 것들에 따른 제 2차 상승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고점은 보이는데 그동안에 좀 저점이 안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저점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난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저점이 명확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지난주에 장중에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아랫골이 길게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30에서 반등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주 하락에 있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들어오면서 과매도 영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추세선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전에 항상 한국조선해양이 반등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던 시점을 이렇게 쭉 꺼보면 여기가 되거든요. 이때가 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하거나 30 밑으로 하회했을 때 진정한 주가의 바닥은 나왔다라는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을 줬던 아니면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줬던, 어찌됐든 이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는 방향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 30 밑으로 떨어졌던 이 시점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줬고, 이후에 이 저점 안 깨지면서 계속해서 상승 보였고요. 지난 2월 달에도 30 밑으로 떨어졌던 이 시점에 저점 찍고 계속해서 상승 그림을 그려갔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에서 어느 정도 한국조선해양의 기술적인 저점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급반등으로 갈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서서히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12만 원대 초반대 정도에서 한국조선해양의 바닥이 잡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12만 원대 초반 정도를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두고 반등 여부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익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12만 원대 초반 정도 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모든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리는 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15만 6천 원대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점차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를 해가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좀 비중을 확대하거나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주도 열심히 잘 따내고 있고요. 대외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 해양 플랜트 발주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LNG, 카타르발 LNG선까지 또 더해진다면 충분히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잘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돌아서야 되는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어요. 장 중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매수로 전환된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았던 것 같고,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이 또 동반 순매수하면서 상승 흐름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온다면 훨씬 더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저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외인들,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좀 들어와 준다면은 훨씬 더 주가 반등에 대한 신뢰도나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특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금이지만 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고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조선주들이 좀 주도주로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훨씬 더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주도주로 좀 치고 올라올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먼저 치고 올라올지, 거기에 따라서 반등 나오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2만원대 초반 정도면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그런 이제 반등의 시간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사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찾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매수나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 찾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1833-6014로 회사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단기방하고 1년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년방 있고 단기방이 있고 두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 단기방은 이제 수급이나 이슈 따라서 그날 이제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을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시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년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을 보통 한 20%를 잡고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금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7월 달에는 이제 푸드웰 한 종목이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한 종목 손절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목표했던 수익 20% 이상을 다 달성하고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또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이렇게 또 결산도 매번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참여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1년방 목표 수익률 20%로 잡고 가는 1년방도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장의 주도 테마나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한국조선해양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